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탈락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공관위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야권은 이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수사 범위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인신문에 문 전 대통령도 참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불참할 방침인 가운데 친문계는 망신 주기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응급실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주대병원도 오늘부터 응급실 축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젯밤과 오늘 오전에 쓰레기 풍선 480여 개를 또 살포했습니다. 이 중 100여 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에 낙하했는데 국회 경내에서도 잔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들썩거릴 만한 일이 되겠죠. 한 온라인 매체가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하고 심지어 그를 돕기 위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SNS 메시지도 있다면서요. 여기 등장하는 국민의힘 5선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인데 실제로 김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을 떠나서 김해에서 공천을 신청했었습니다. 여기 김 여사의 권유가 있었다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여권은 또 괴담 공작이 시작됐다고 사실이라면 공천을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첫 소식 김도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해당 매체는 김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는 내용을 복수의 현역 의원이 봤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여사의 제안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라면 핵폭탄급 내용이라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대상에 총선 개입 의혹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은 또 괴담 선동이 시작됐냐며 어처구니 없단 반응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천은 당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참여한 공천관리위원도 MBN과의 통화에서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 대상자였다며 공관위에서 모두 결정 내린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렇죠. 김영선 전 의원은 MBN에 경남 지역 일부 의원과 지역구를 옮기자고 상의하고 당 사무총장에게 건의했었다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권에 날을 세워왔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자신도 제보를 들었지만 악의가 맞지 않는 완결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증인신문에 참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진의 증인신문을 잡으면서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이기에 함께 통지서를 보낸 겁니다. 원래 증인신문을 할 때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수사의 정당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상황이라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영상재판 신청서를 냈습니다. 어떻게든 신문에 참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은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사건 피의자들에게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가 판사에게 요청해 열립니다.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참여하라며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에게도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걸로 출석에 대한 강제력은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기획수사라고 지적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영상재판 신청서를 제출해 다음 주 증인신문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참석 통지서를 보내자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추석 전 여론 형성을 위한 명백한 망신 주기 의도라는 건데 속도를 내는 검찰 수사에 맞춰 경찰청 항의 방문 등 대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일부 강성층들이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하거든요.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법원의 증인신문 통지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라고는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이런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기소하기도 전에 법원에 세워 신문하겠다는 건 망신과 모욕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른 친문계 의원들도 검찰이 희한한 방법을 쓰고 있다며 받아주는 사법부도 이례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가해준 법원도 정략적 의도로 검찰의 의향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여사 가방은 선물, 사위 월급은 뇌물, 윤석열식 사법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런다고 민생 파탄과 국정 실패가 가려질 리 만무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개파 불문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책위도 본격 대응에 나섭니다. 검찰청 항의 방문 등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오는 29일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 된다며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는데 단일 대우 흐름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간을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반박하는 데 할애했죠. 괴담 세력을 탄핵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대신에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민주당은 고성과 야유를 보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부터 연이은 탄핵안과 특검법 발의, 청문회 전국을 꼬집으며 거야의 힘자랑에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 역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강조하는 한편 야권의 탄핵 공세는 괴담 정치로 맞받았습니다.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까지만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추 원내대표는 또 정치 퇴행 배경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십시오.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라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신의 연설문에 가득 채운 내용들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고 본분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통상 교섭단체 연설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국정운영 동력을 얻기 위한 야당의 협치를 요구하지만 추 원내대표의 48분 연설에서 협치는 단 2번 언급됐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검찰이 지난 7월 이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었습니다.
2달 만에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도 과연 소환이 될까요? 윤규란 기자입니다. 김혜경 씨가 검찰 청사 건물로 들어갑니다. 혹시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혐의 소명하실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아내인 김 씨는 2018년에서 2019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음식과 생활용품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익 제보자인 조명현 전 경기도 공무원이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를 해온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2달 만에 김 씨의 출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표의 소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소환에 불응한다 해도 검찰이 강제 구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환 통보 당시 이재명 대표는 현 정권의 정치적 보복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씨는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한다며 진술을 대부분 거부하고 조사 2시간도 안 돼 귀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인 아주대병원 응급실이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심정지 환자를 제외하고는 환자를 받지 않는 축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현재 일부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의료 붕괴 또는 마비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죠. 현장 상황은 어땠을까요? 전남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한 노인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노인은 혈중 산소 포화도가 60%대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지속되면 장기 부전이 오는 상황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정도인데 응급실에서 거부당한 겁니다. 지금 다른 병원이 알아봐야 돼요. 어디로 다른 병원. 지금 안 좋아요.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아가지고요. 사설 구급대원은 다른 응급실 찾는 걸 도와주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사설이 전화를 하면은 병원 쪽에서는 왜 병원이나 보호자들이 전화 안 하고 왜 지금 화성 남양에서 오신 거거든요. 다음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가 안 정해졌을 때 그게 문제인 거죠. 큰일이네요. 막막하네 어디 가야 될지.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동탄 한림대나 분당 서울대나 근처에 있는 응급실 다 전화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락처를 알면은 저기 혹시 아시는 데 있으면 상담실 말고 응급실로 연결해 달라고 하세요. 병원 응급실은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현재 상황이 응급실의 붕괴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이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것이 의료 붕괴 또는 마비 이 상태까지 초래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잇따르자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찾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그 외 응급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합니다. 하지만 응급실은 인력 이탈이 계속되고 축소 운영까지 확산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부산에선 공사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다가 안타깝게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전화를 돌려도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서 50km나 떨어진 대학병원을 겨우 찾아갔는데 이 병원에도 수술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축산시설 신축 공사장입니다. 지난 2일 오전 8시 10분쯤 이곳에서 자재를 옮기던 70대 남성이 2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아예 움직일 수 없었고 머리 뒤쪽에 출혈까지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송할 병원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10분 동안 인근 병원 8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9번째로 연락한 고신대병원에서 겨우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당시 119 구급대는 30여 분을 달려 50km 떨어진 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10분 만입니다. 당장 긴급 수술이 필요했던 상황. 하지만 이 병원도 응급실 진료만 가능할 뿐 의료진이 부족해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을 알아보던 중에 남성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수술은 힘들 수도 있다고 미리 공지를 한 상태에서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 커버할 환자는 아니라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던 중에 응급실 뺑뺑이 논란 속에 문을 연 응급실에서도 의료진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한편 충북 청주에선 버스에 친 70대 남성이 병원 13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120km 떨어진 강원도 원주의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권역의료응급센터를 찾아 응급실 현장을 봤다고 하죠. 대통령이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격려만 하고 왔다는 비아냥도 들립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버스가 멈춰서 있습니다. 갓길에 고꾸라진 오토바이 위로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70대 남성이 버스에 치였습니다. 남성은 하반신 골절과 장기가 손상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급대가 응급처치 후 청주권 4개 병원에 문의했지만 모두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마취 전문의가 다른 수술을 하고 있다, 전문의가 없다 등의 이유였습니다. 사고 40분 만에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 옮겼지만 남성은 응급조치 이후에도 전문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꽤 다치신 거예요. 외상센터로 가셔야 돼가지고 알아보느라고 엄청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구급대는 다시 청주와 대전, 충남 소재 병원 9곳에 물었지만 모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주에서 120km 떨어진 강원도 원주의 한 상급병원에서야 가까스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의식이 이제 떨어진 상태였죠. 처음에는 의식이 있었는데. 사고 발생 4시간 30분 만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죠?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휴대전화 속 문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감사라고 답장을 한 만큼 특정 환자의 수술을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이 되죠.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위원장이자 의사 출신 인유한 최고위원이 주고받은 문자인데 인 최고위원은 청탁 의혹을 부인했지만 야권에선 이게 나라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간. 의사 출신 인효한 최고위원이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란 문자에 인 최고위원이 감사라고 답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우리 국민들은 어떡하느냐, 이게 나라냐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빽 있는 권력층은 의료 붕괴 상관없다는 뜻 아닙니까? 김영란법 위반으로 권익위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파상 공세도 펼쳐졌습니다. 대학병원에 수술 빨리 해달라고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 지침에 위반된다면은 당연히 위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 최고위원은 취재진에 집도의와 아는 사이여서 단지 수술을 잘 부탁한다고 한 것밖에 없다며 환자는 지인이 아니라고 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문자를 삭제하려 하는 듯한 모습엔 원래 문자를 보고 다 삭제한다고 해명했지만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를 즉각 보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지도부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인효한 최고위원의 문자를 두고 당분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2년 전 코로나19에 걸린 초등학생이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이 절정이던 때였거든요.
유족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2년 만에 결국 기각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2022년 3월 25일 11살 초등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집에서 치료해야 했는데 증상이 악화해 어머니가 119와 담당 보건소에 여러 번 병상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재택치료자 전담병원 3곳도 대면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확진 6일째 가까스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아이는 곧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로부터 13일 뒤 숨졌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렸음에도 구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2년 만에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숨을 잘 못 쉰다는 전화만으로는 구급대나 보건소가 응급 환자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 병상 배정도 요청했기 때문에 과실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당시는 오미크론 변이 폭주로 병상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정부가 800명이 넘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43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관련 보상을 해주었지만 여기 더해서 정신적 피해도 인정을 한 겁니다. 1심 금액보다 조금 더 늘었고 배상 액수가 너무 과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길을 열어줬습니다.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890여 명의 당사자와 유족들이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정부가 총 42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40년 동안 제대로 된 배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유공자에겐 4억 원을, 장애가 생겼다면 최소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졌습니다. 정부가 배상 기준이 다른 사례에 비해 과하다며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유공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해도 1심이 정한 기준에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유공자들의 구금 일수와 장애 등급이 바뀌면서 위자료도 늘어 총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준비도 못했다는 이 특징을 굉장히 많이 반영해 주신 것 같고 그런 사법부의 경청과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존경의 마음을 법무부는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는 이르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2년 전 경기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에 침입해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빼앗아 해외로 도주했던 범인 3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다른 공범들이 붙잡히자 필리핀으로 달아나 숨어 지냈는데 역시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 등 3명이 포승줄에 묶인 채 항공기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2022년 6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의 주범들로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송환된 겁니다. 이들은 당시 공범 4명과 함께 복면을 쓰고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뒤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뺏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끝까지 숨길 순 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 공범 4명이 서울 광진구에서 6억 원대 절도 행각을 벌였다가 2달 뒤에 검거됐는데 과거 남양주 강도 사건까지 드러나게 된 겁니다. A씨 등 3명은 공범이 붙잡히자 곧바로 필리핀으로 도주했는데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반년 만인 지난 5월 필리핀 세부의 고급 리조트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있다. 찾았다. 잡았다. 다시 온 거는 문제는 아시죠? 피해자들이 차량을 바꿔 타고 여러 차례 도주를 하면서 1차 작전은 실패를 했고요. 2차 작전에서는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검거를. 경찰은 송환된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현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해외 도주범들의 검거와 송환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3년 전 농장에 고용된 이주 노동자가 난방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추위에 떨다 숨졌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열악한 숙소에 살면서도 숙소비 명목으로 돈을 떼이고 심지어는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어 고무 대야에 배변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 안정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장 한편에 샌드위치 패널을 덧댄 허름한 구조물이 서 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숙소인데 취재진이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곳곳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화장실과 에어컨은 곰팡이로 새카맣습니다. 너무 더워요. 사람이 살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이지만 농장주는 숙소비 명목으로 이주 노동자의 월급까지 차감하고 있었습니다. 20만 원 잘라요. 20만 원 잘라요. This home not good for me. 월세 오는 것보다는 싸지. 어지간한 거 전기, 수도, 가스 다 줘야 되는데. 인근의 다른 숙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벽면에는 기름때가 가득하고 바닥에는 곤충 사체가 널브러진 모습입니다. 심지어 간이 화장실에 배수 시설도 없어 고무대야로 배변을 받아내며 생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른 한 이주 노동자는 번역 앱을 통해 불법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겨울 캄보디아인 이주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뒤 고용노동부는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에게 불법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락하지 않는 방안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매년 전체 사업장의 5%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직접 불법 기숙사를 신고하고 사업장을 옮기는 방법도 생겼지만 타국살이를 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기숙사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입증 자료를 네가 다 넣어서 떼어와라. 서류를 다 네가 떼어와라. 농장주에게 시설 자금을 지원해 숙소 개선을 돕거나 지자체가 직접 기숙사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내산 한돈이라고 했지만 창고엔 수입산 돼지고기만 가득했고 국산이라던 미숫가루에선 중국산 원료가 나왔죠. 처벌 수위를 높여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승훈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의 한 정육점입니다. 돼지고기 목살에는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지만 냉동고에는 수입산밖에 없습니다. 단속반이 추궁하자 그제야 산지를 속인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할게요. 근데 진짜 딱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국내에서 몰랐거든요. 어제 오늘부터 저희가 딱 수입하기 시작한 건데 국산 삼겹살은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지금? 국산 삼겹살은 지금 없죠. 하나도 없어요? 네. 경기 성남시의 정육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감별 키트로 검사하자 한 줄 수입산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의 한 상점에서는 중국산 원료가 섞인 미숫가루를 국산으로만 표기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게 요 세 개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해서 원산 수치를 해주셨으면 됐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한테 해주면 내가 개선을 하지.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기에 적발된 건수는 연평균 3,000건 이상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왔는데 올해도 적발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겁니다.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인 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원산지 둔갑이 반복되다 보니 정부는 연휴 첫날인 13일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미국에선 개학 날부터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업 전에 갑자기 밖으로 나간 학생이 총을 들고 돌아온 건데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용의자는 14살, 범행 동기는 조사 중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불 꺼진 교실에 우는 학생들이 책상 뒤에 숨어 있고
곧 경찰 지시에 따라 손을 들고 한 명씩 빠져나옵니다. 개학 날에 한 학생이 수업 전에 나가더니 소총을 들고 와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He had a gun, and so she backed away. He turns to the classroom to what would have been my right, and he just starts to shoot. 이 사건으로 자폐증을 앓던 14살 학생 등 학생 2명과 교사 2명까지 모두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And the shooter quickly realized that if he did not give up with an OIS, or an officer-involved shooting, he gave up, got on the ground, and the deputy took him into custody. 범인인 콜트 그레이는 지난해 온라인에 익명으로 올라온 총기 난사 협박글과 관련해 경찰 조사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Phone threat this morning before the shooting occurred. The caller warning there would be shootings at 5 schools and that Appalachia High School would be the first. 경찰은 콜트를 성인으로 기소할 방침으로 협박 전화와의 관련성과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국 대선은 전체 인구의 지지율보다 경합주에서의 승리가 승패를 좌우하죠. 해리스와 트럼프가 이 경합주들에서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으로 꼽히는 조지아주에서는 방금 들으신 이 총격 사건까지 벌어져 총기 규제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는 6군데가 꼽힙니다.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네바다주 등 미국 대선 때마다 판세를 좌우했던 주들입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들 경합주 중 3곳이 초박빙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지아와 네바다주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48%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했고, 펜실베이니아주는 아예 두 후보 모두 47%로 동률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인단 수가 많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주에는 두 후보의 선거 예산 80%가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주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5%포인트가량 앞섰고, 애리조나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시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이번 총격 사건은 유권자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두 후보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hat every day in our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parents have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their child will come home alive.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역겹고 미친 괴물이 소중한 아이들을 너무 일찍 빼앗아갔다고 애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7월 총격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조지아주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총기 규제 문제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안 절벽에 위치한 부촌이 그야말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연평균 3cm 정도씩 움직여오긴 했는데 안 오던 비가 많이 와서일까요? 집안이 습기를 가득 머금으면서 일주일 새에 갑자기 30cm나 이동을 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이 위에 있던 주택과 도로는 무너졌고 전기와 가스도 다 차단이 돼버렸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도로가 찢기듯 뒤틀렸고 주택은 주저앉았습니다. 비탈면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금방이라도 민가를 덮칠 듯 위태롭습니다. 집값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해안 도시 렌초 팔로스 버디스에 현지 시각 3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땅이 일주일에 30cm씩 움직이면서 그 위에 건설된 도시 인프라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붕괴 위험으로 100여 가구의 대피 명령이 떨어졌고 화재를 막기 위해 수백 가구의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Fire started after the ground movement caused damage to our electrical equipment, which is why unfortunately we had to turn the power off to keep everyone safe. 지반이 약한 이 지역은 해안가 침식 등으로 매년 조금씩 지반 이동이 있었는데 지난 2년 새 속도가 최대 88배나 빨라졌습니다.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에 2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난 강수로 토양이 습기를 머금으면서 약해진 탓입니다. I'm no geologist, but when you see the road turning into a roller coaster, you know something's wrong. 지난해 7월에도 이 지역에서 급격한 지반 이동이 발생해
주택 10여 채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프리카 정상들과 만나 중국과 아프리카는 운명 공동체라며 강력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 열중하는 시 주석에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자 회담을 제안했죠. 중러 두 수장의 이런 행동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커피를 능수능란하게 내리는 로봇 바리스타를 본 아프리카 정상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6년 만에 열린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아프리카 53개국 정상이 베이징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교국 모두와의 관계를 전략적 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려 운명 공동체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中非关系正处于历史最好时期，提升到战略关系层面。 이를 위한 당근으로 아프리카에 3년간 67조 원의 금융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시 주석이 아프리카에 러브콜을 보낸 건 슈퍼파워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 맞설 정치적 우군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 재편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반서방 외교전에는 러시아도 가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적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다음 달 양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지난달 화재 참사가 발생한 부천 호텔에서 일부 투숙객들은 창밖으로 뛰어내리다 숨졌다고 하죠. 평소 사용법을 알았다면 건물에 있었던 완강기로 무사히 탈출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큽니다. 완강기는 대부분 건물 3층에서 10층 사이엔 의무적으로 다 갖춰져 있거든요. 이상혁 기자가 안전체험관에 가서 완강기 사용법을 배워왔습니다. 화재가 집어삼킨 건물에서 한 여성이 뛰어내리고 에어매트가 뒤집힙니다. 곧이어 뛰어내린 남성까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객실에 완강기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완강기는 소방법상 2005년부터 의무화돼 있어 우리 주변 대부분 건물에 설치돼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그만큼 발견하기 쉬운 탈출 도구인데 스프링쿨러가 없던 부천 호텔조차 완강기는 있었습니다. 완강기는 우물에 사용하는 도르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선 고리로 지지대와 속도 조절기를 연결하고 줄이 감겨 있는 틀을 창밖으로 던집니다. 틀이 지면에 닿은 걸 확인하면 이제 안전하게 탈출할 시간입니다. 겨드랑이 쪽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인 다음 팔을 W자 모형으로 만들어서 천천히 벽면을 짚으면서 내려와야 합니다. 줄 하나에 의지해 내려가다 보니 끊어질까 하는 공포감이 들었지만 금세 안정감이 듭니다. 완강기 줄은 안에 철심이 들어있어 설계상 무려 390kg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완강기는 10층까지 의무 설치돼 있지만 그 위층에선 승강식 피난기로 빠르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 또는 승강식 피난기와 같이 피난기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가까운 체험관에 방문하셔서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완강기를 비롯한 대피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전국에 있는 안전체험관이나 소방서를 방문하면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가가 곳곳에서 나온다는 소식 전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최근 분위기는 또 달라졌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에 따른 관망세가 겹치면서 매수가 끊긴 겁니다. 매주 높아졌던 아파트값 상승폭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개포동의 6천 가구 대단지 신축 아파트입니다. 1년 전 25억 원에서 27억 원에 거래됐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7월엔 33억 원까지 치고 올랐지만 최근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매수 문의는 많이 줄어든 편이고 대출 규제가 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서인지 거래도 좀 한산한 편입니다.
잠실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도 전용 면적 27제곱미터가 11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됐지만 이틀 뒤 1억 원 넘은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8월 둘째 주 0.32%로 정점을 찍은 뒤 4주 연속 오름폭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7월까지 크게 늘었던 거래량도 뚜렷한 감소세입니다.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강화된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식었다는 분석입니다. 추석 전에 상승폭이 축소가 됐다는 얘기는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은 상황이 더 안 좋아 42주 연속 약세를 보인 아파트값이 이번 주 하락폭을 더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이라면서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거소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소관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찬성 12인, 반대 8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행되던 지역화폐에 대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해 발행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5년마다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가처분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이 부여된 가처분 소득을 지역 골목 경제에 투여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한다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 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의 대신인도는 추락할 것입니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됐을 때 상품권을 발행할 때 지자체도 지원해야 하는 만큼 쏠림 현상 가능성도 지적됐습니다. 내세금 살포법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 갖고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에는 많이 지원해주고. 이재명표 지역화폐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추석밥상에 올릴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어제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니까요. 여당은 합의체를 만들어 올해 안에 성과를 내자며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그런데 야당은 더 내고 덜 받는 졸속 꼼수 정책이라고 합니다. 어째 법 개정이 쉬워 보이지 않죠? 장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며 졸속 정책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정한 건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습니다.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은 국민 갈라치기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더 깎으면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특히 자동 조정 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 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을. 국민의힘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체부터 꾸리자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상생의 연금 개혁안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민주당이 부디 국회 상설 연금특위와 여야정 협의체 출범의 뜻을 모아서 민주당이 여야 연금개혁 투기 구성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 이어질 논의 과정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서영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악당, 요즘에 국회에서 나오지 않을 만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뭡니까? 네, 늘 시끄러운 법사위 얘기입니다.
포문을 연 쪽은 국민의힘인데요.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세 번째 최혜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상정돼 법안 소위에 회부되자 나온 말입니다. 빌런 정청래 위원장이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입니다. 빌런,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악당이란 뜻인데요. 정청래 위원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악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매우 불쾌하고요. 그런 악당 위원장과 같은 공간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악당의 꼬붕들입니까? 빌런의 꼬붕까지 도대체 국회에서 나오는 말들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국민의힘 사과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설전만 오가다가 결국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사과하실 거면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발언권을 주고 말씀하세요. 발언권 드리지 않는데도 지금 얘기 잘하고 있구만요. 얘기하지 마세요. 결국 오늘 처리 예정이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맞짱 토론. 요즘에 계엄 갖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관련해서 맞짱 토론 하는 겁니까? 네, 근거 없는 계엄설이란 비판 속 민주당이 한 발 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그러자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응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을 상대로 토론하자, 당대표가 나서라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 하시려면 저는 토론을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맞짱 토론 하는 겁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저희 MBN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답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5.18 막말하는 사람하고 제가 왜 앉아요? 거기에 뭘 알아요? 제가 뭐 그분하고 얘기할 사안 자체가 아니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에 책임 있는 사람들, 뭐 안보실장이든 비서실장이든 책임 있는 사람들. 이러다간 뭐 계엄설 논란 쉽게 사그러지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열린 예결위에서도 관련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권의 선전선동이 나치의 방식과 비슷하다. 여기서 배워오지 않았나 이런 또 의심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으로서의 대처를 주문한 것을 가지고 독일 나치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독행위이고 또 이러한 계엄 관련된 선동이 나온다는 걸 볼 때 우리 장병들은 또 그 트라우마를 되살리면서 그 저희가 뭐냐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 같은데 뭐 택배를 지금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택배를 반품하는 겁니다. 네. 이 김준영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이성인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 비슷한 사진을 잇따라 올렸는데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을 거부하는 내용의 인증 사진이었습니다. 네. 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선물은 받지 않겠다며 불통령, 스토커 같은 표현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월에도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당선인들에게 보낸 축하난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요. 여권에선 유치하다, 지지자들 눈치만 본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야권에서도 선물 거부를 강성 지지층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25일 만에 또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횟수로만 올해 13번째인데 이번엔 풍선을 남쪽으로 보내기에 좋지 않은 서풍이 불고 있음에도 부양을 강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코앞에서 보란듯이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권용봉 기자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 있고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평안남도 등 북한 지명이 적혀 있습니다. 국회에 떨어진 쓰레기 풍선 잔해물로 보이는 물체들입니다. 서울 동작구와 경기 파주시 등에서도 이런 잔해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군 당국은 어젯밤부터 풍선을 부양한 북한이 오늘 오전까지 48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낙하물 100여 개가 확인됐습니다. 종이, 플라스틱, 병, 쓰레기 등이며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에 또다시 풍선을 보내기 시작한 건데 올해 들어서 날린 횟수만 13번입니다. 다만 이번엔 풍선을 날리기 불리한 서풍이 불고 있었는데도 부양을 강행했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앞두고 내부 결집을 시도했을 가능성과 우리 군의 해상 사격에 앞선 무력 시위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가 참가한 해상 사격 훈련을 해 북한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또 수해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도 북한이 몰상식하고 저급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요즘은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맨발로 황토길 걷는 분들 많죠. 그래서인지 구청, 시청마다 황토길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황토길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아십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일일이 비닐을 깔아 황토를 덮어줘야 하는 등 손이 정말 많이 간다고 하거든요. 다 돈인 거죠.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금 선선해진 날씨에 시민들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걷기 운동처럼 보이지만 모두 맨발입니다. 맨발 걷기가 유행하며 서울 황토길은 2년 새 17개에서 48개로 늘었고 서울 25개 구 중 18곳이 맨발 걷기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리가 시원하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네. 문제는 돈입니다. 동대문구 한 황토길은 550m를 까는데 10억 원이 들었습니다. 축구장 2개를 천연 잔디로 덮을 수 있는 돈입니다. 게다가 이 길에는 보온시설도 설치해야 해서 앞으로도 3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서대문구는 8억 5천만 원짜리 인공 황토길을 만들려다 멀쩡한 흙을 왜 뒤엎느냐는 인근 주민의 반대로 사업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황토만 올려놓고 그냥 뭐 부수적인 이제 조성 그거 한 것뿐인데 10억씩이나 들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사후 관리에도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황토 특성상 물이 흡수되지 않아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이 고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황토길 전담 인력은 필수입니다. 계속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실되기 때문에 갓바로 덮어놨다가 소나기 내릴 때는 이제 저거를 덮죠. 그런 식으로 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덮개를 덮어도 비만 오면 빗물에 쓸려 나가고 반대로 너무 건조해도 황토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5만 원짜리 황토 한 포대를 부어도 고작 1cm 두께, 2평밖에 못 덮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뚜렷한 의학적 근거도 아직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 먹는 하마를 만들고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 준비하는 분들 많죠. 올해 추석 선물의 키워드는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천연기념물 흑우부터 7억 원이 넘는 와인까지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빛깔의 소들이 풀밭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습니다. 제주의 바람을 맞으며 강인하게 자란 우리 소, 흑우입니다. 흑우는 이곳 제주도에만 1,300마리가 있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한라산 자락에 위치한 축산생명연구원에서만 종축을 관리해 육지로 반출도 힘듭니다. 흑우는 누런 한우보다 크기가 작고 도축하기까지도 반년이 더 걸려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기 맛을 좌우하는 올레인산 함유량은 높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한우에 비해서 훨씬 높게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존을 위해 250여 마리는 천연기념물로 관리해 유통도 한정적이고 제주도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국내 대형마트가 이 흑우를 추석 선물 세트로 내놨습니다. 일반 한우 세트보다 30% 정도 더 비싸지만 한정판이란 점이 명절을 앞둔 소비자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정수량 500개 세트 중에 벌써 지금까지 75% 이상이 소진될 정도로. 또 다른 백화점은 36병에 7억 원이 넘는 프랑스산 와인 세트를 선보였습니다. 수요가 좀 몰리는 추석 시즌을 맞이해서 국내에 한 세트밖에 없는 희소성 있는 상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 숟가락에 13만 원인 캐비어가 등장했는가 하면 편의점도 질세라 5억 원짜리 위스키를 내놨습니다. 고물가에 가성비 선물을 찾는 발길이 많지만 유통가의 한정판 승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고지혈증은 평소 큰 증상이 없지만 어느덧 치명적인 심혈관계 합병증을 몰고 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특히 이 환절기엔 혈관이 수축돼 더 위험하다고 하네요.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지혈증을 발견한 뒤 지금까지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술 좋아하고요. 담배도 하루에 반갑 이상씩은. 피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고지혈증은 평소엔 증상이 없으나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LDL이 문제입니다. LDL은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온몸으로 운반하는데 이 과정에서 혈관벽에도 콜레스테롤이 쌓여 좁아지거나 막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지혈증 환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지난해 300만 명을 넘기면서 5년 새 38%나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심근경색 환자도 1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큰 일교차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도 높아지고 혈관도 수축이 되고 그다음에 또 혈액의 점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혈관에 막힐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여기에 고지혈증을 같이 갖고 계신 환자분이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큰 위험성. 의료진은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금연, 금주, 식단 관리 등 평소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한 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할 때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10년 만에 축구대표팀 사령탑에 복귀한 홍명보 감독이 잠시 후 팔레스타인과의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를 지휘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7시간 앞두고 국회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이 걸린 3차 예선 첫 경기 시작 7시간 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오는 24일 국회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 위 정인 및 참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에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뿐만 아니라 감독 선임 업무를 맡았던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불투명한 선임 절차를 지적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축구협회 운영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택규 회장과 김학균 대표팀 감독 등 대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시작된 배드민턴 대표팀 선수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으로는 하늘 표정 잔뜩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저녁이 된 지금도 중부 내륙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이면 모두 그치겠고요. 양도 5에서 10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비가 그쳐도 내일 전국적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중부지방으로는 5에서 20mm,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또 내일 새벽부터 동해안 지역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루 새 폭염특보는 더 확대됐습니다. 서쪽 지역에 이어서 오늘 경남 지방에도 폭염주의보가 추가됐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가 31도, 대구와 창원 32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도 전국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 높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